자, 다른 통합문서 열기. 찾아보기. 문서, 오전 크마리가 이론, 엑셀 기능 정리. 시트 이름은 수학 상가함수. 교재 81페이지 펼쳐 놓으시고. 반올림이라는 용어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반올림 계산은 어떻게 하죠? 특정 위치, 반올림을 계산하려면 숫자 데이터가 필요하고, 숫자 데이터가 있다고 반올림이 되는 게 아니죠. 반올림 하라 그러면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뭐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그런 표현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기준을 여기서는 자릿수라고 표현합니다. 자릿수. 그래서 대표적으로 라운드란 그 반올림할 때 엑셀에서 라운드라는 함수 씁니다. 라운드. 그 수학용어로 원서나 이런 데 보시면 수학용어로 라운드라는 게 반올림입니다. 수학용어로. 자, 빈셋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마법사 창이 나타나면 범주는 일단 모두라고 해두시고, 그리고 라운드라는 함수 찾으시고, 그리고 확인. 자, 여기 넘버라는 게 뭔지 이제 아시겠죠? 흰색 입력에 뭐라고 입력을 하든 간에 오른쪽에 숫자가 나타낸다. 그래서 숫자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1, 2, 3, 4, 5.6789. 자, 넘디지트. 영어 단어 옆에 S가 붙으면 우리 함수식 공부하실 때 개수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라 그랬고요. 그래서 여기가 자릿수라고 하는 인수입니다. 자릿수. 그래서 수직선을 이렇게 긋고요. 자릿수한 수직선을. 원점은 소수점 이 자리가 원점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기호는 생략한다 했으니까 해서 사용하고요. 그래서 2라고 입력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 자, 1로 변경하겠습니다.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 0. 1의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표시. 보통 이제 정수값까지 표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마이너스 1. 정수값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표시. 그래서 이렇게 정수 부분에 0이 한 자리 나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2라고 하면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서 요 자릿수라는 게 실기에서는 큰 의미는 없긴 하겠지. 의미만 아시면 되겠지만 이게 틀렸을 경우에 수정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필기 시험에서는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과값이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자, 저는 2라고 설정하고 가겠습니다. 소수 셋째 자리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 이렇게. 자, 그 다음 반올림을 안다는 건 올림이라는 것도 알고 내림이라는 것도 알겠죠. 그래서 올림은 라운드 업, 특정 기준의 값이 있기만 하면, 반올림은 특정 기준의 값이 5 이상이면 올려버리는 거, 5 미만이면 없애버리는 그런 개념이고, 올림은 특정 기준의 값이 있기만 하면 한 단위 올려버리고 올려버린다. 뭐 그런 이야기죠. 바로 하겠습니다. 이거 라운드 업, 올림이라는 함수. 라운드 업. 가로 열고 넘버 숫자 데이터 직접 입력할게요. 인수와 인수 사이는 콤마, 자릿수 알아서 적당히. 저는 제로라고 하죠. 1의 자리에서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값 1의 자리까지 표시.
자, 내림. 특정 기준의 값이 있기만 하면 없애버린다는 개념. 이꼴 라운드 다운. 넘버 보이세요? 넘버? 1, 2, 3, 4, 5.6789 숫자 데이터. 콤마 자리수는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10의 자리에서 10의 자리에서 내림, 즉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 값을, 그 자리에 있는 값을. 그러면 0이 2개 나오겠죠. 뭐 이렇게. 자, 그다음 버림이라는 게 있는데, 버림은 내림과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물론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차이점이 있긴 한데, 우리가 뭐 이 크말 2급 시험이라는 게 특정 분야의 어떤 고급스러운 지식을 물어보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함수명만 제대로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림하는 함수 트렁크입니다. 의미는 내림과 유사하다. 그래서 트렁크, 버림, 넘버, 숫자 데이터, 자릿수, 마이너스 2라고 같이 맞춰볼게요. 내림하고. 결과값이 이렇게 같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유사한데 어떤 부분에 가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따라 하진 않을 겁니다. 그 중에 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알만한 내용도 있고요. 새로운 내용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한 7, 80%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만 함수명을 어떻게 이제 바꿔서 써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이 익숙치 않은 부분이지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을 거라고. 자, 요 기호 어떻게 있죠? 요 기호 절대값 마이너스 123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영어 단어가 absolute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쪽 세 글자를 따서 ABS 절대값 가로 열고 마이너스 123. 자, 이 녀석의 계산 방법은 마이너스 기호를 플러스로 바꿔주고요. 플러스 기호도 플러스로 바꿔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자, 우리 앞 시간에 더하기 연산자 잘 아시죠? 합을 계산해 준 연산자입니다. 그럼 합을 계산해 주는 함수는 뭐죠? 썸이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캐럿이라는 연산자를 배우셨거든요. 캐럿. 그래서 지수 성수 표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제가 이렇게 표기를 내드렸었거든요. 10의 4승이라고. 그때 이 10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학용어로. 그 다음에 4를 지수 성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의 4승이라고 해서 엔터 치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 플러스 연산자에 해당되는 썸 함수가 있다면 캐럿 연산자에 해당되는 파워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파워. 지수 계산해 준 함수 이퀄 파워. 넘버 10, 콤마 파워 4 가로 닫고 엔터. 혹시 로또 아세요? 로또. 이번 주 로또 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1분 뒤에. 자, 혹시 랜덤이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로또 번호 가르쳐 주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시죠. 자, 랜덤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뭐 게임이나 뭐 이런 데서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번역을 하면 무작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에서는 수를 다루는 여기에서는 무작위 추출이라고 해서 추출하는데도 어떤 범위 한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0부터 1까지의 값들 중에 임의의 값을 표시한다. 그 표시하는 확률은 n분의 1이다. 자, 그 랜덤의 앞글자를 따서 랜드라는 함수를 씁니다. 랜드 이퀄 랜드. 마법사에 가지 않는 이유는 인수가 없습니다. 이 함수. 그리고 엔터 치면 화면에 0부터 1 값의 값들 중에 n분의 1입니다. 이 값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여러분들 그게 확률적으로 n분의 1이니까 여러분들 화면에 표시된 값하고 제 값은 다르게 나올 겁니다.
뭐 같을 수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확률이니까. 그래서 F2번 키 다시 한번 눌러보시고요. 랜드 함수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엔터 함수 해보실래요? 그러면 또 어떤 값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또 다시 n분의 1입니다. 이렇게. 뭐 똑같은 값이 나올 확률도 있긴 하지만 그건 희박하죠. 그래서 요걸 수학용어로 보통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난수라고 합니다. 난수 발생.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수.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잘 이용하시면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농담 삼아 던져드렸던 로또 번호를 뽑을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함수 잘 이용하면. 그래서 숙제를 내드리면 해보세요라고 했더니 잘 안 해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로또 번호를 다른 함수를 통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자, 랜드 비티니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랜드 비티니. 바로 읽고 바텀 최소 정수값. 로또 번호의 가장 작은 값이 1인가요? 인수와 인수는 콤마 탑 최대 정수값. 로또 번호의 제곱값이 45. 번호가 몇 개 필요하죠? 6개인가요? 아, 솔직히 저는 잘 안 합니다. 자, 엔터 치시면 방금 6개의 점수 보셨죠? 그게 이번 주 로또 번호입니다. 자, 안 걸립니다. 그냥 농담 삼아 소리고요. 자, 이 함수는 1과 45라는 정수, 45개의 정수의 특정 정수 값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확률은 45분의 1, n분의 1. 됐습니까? 이런 걸 왜 가르쳐 드리냐고요. 그 출제 기준에 이런 함수를 시험에 내겠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 출제 기준에 보면. 그런데 실제 시험에 낼 수가 없습니다. 왜? 정답이 너무 많잖아요. n분의 1이니까. 시험에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되셨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오른쪽에 함수 통계라는 시트로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 관련 문제들을 어제부터 하셨던 관련 문제들을 한번 또 풀어보려고 합니다. 복습은 기본 이 내용들 다 복습하고 하셨나요? 수업 끝날 때까지 복습하고 할 겁니다. 그때 되면 귀에 피가 날지도 모릅니다. 제 목에서도 피가 날지도 모르고요. 시간이 좀 하세요. 자, 엑셀의 평균은 이거 암산하는 방법 기억나세요? 시트상에 셀을 두 개 이상을 선택을 하면 상태 표시줄의 평균 개수 합계값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 우리가 이걸 읽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과 함수가 뭐라고요? 에버리지. 그래서 보통은 앞에 썸 했었던 것처럼 범위 개념으로 많이 씁니다. 범위 개념으로. 이거 어제 했던 그 sumifs라는 함수와 동일한 겁니다. 계산만 합계해서 평균으로 바뀐 겁니다. 지금 바꿔져 있습니다. 부서가 영업부인 엑셀의 평균은 그러면 부서가 영업부라는 게 조건입니다. 이제 이런 조건 찾아내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반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눈에 뭔가 들어올 거니까 일단은. 그 다음 엑셀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자, 그러면 조건이 한 개, 그리고 영업부라는 걸 여기서 찾았죠. 뭐 암산을 한다면 영업부라는 값을 찾은 거죠. 거기에 대응되는 엑셀 점수를 계산. 그러면 한 개의 의미는 한 개의 조건값을 만족하는 평균을 계산하여 표시하겠다. 평균 계산 average 조건이 달렸다 if. 그래서 합쳐서 average if라는 함수를 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인수 공부하러 갈게요.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에버리지 if 찾으시고 하긴. 자, 인수 공부하실 때 함수 내용만 잘 파악이 되시면 인수도 애지간한 인수들은 다 따라옵니다. 자, 보세요. 방금 여러분 암산하실 때 레인지 여기서 영업부 찾았잖아요. 조건값을 찾을 범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암산을 시키는 겁니다. 무작정 그냥 이유 없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 그래서 여러분들 제 수업에 저하고 같이 가세요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기준, 조건 여기는 값이라고 그랬거든. 문자 값이나 숫자 값 아니면 식, 뭐 크거나 같다는 비교 연산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의 식. 여기 지금은 영업부라는 문자를 직접 입력하겠다. 쌍따옴 변부 처리 문자가 있다. 그다음에 계산할 부분이 있어야 되죠. 평균 계산할 거니까 평균 계산할 부분을 던져주면 영업부가 위치한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의 위치값을 기억했다가 엑셀 범위에 있는 데이터, 숫자 데이터들 중에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데이터를 뽑아서 평균을 계산해 준다. 75라고요. 혹시 주위에 코로나를 다시 또 재감염되신 분이 있나요? 혹시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자, 부서가 영업부이고 조건이죠. 엑셀이 7점 이상인 조건이죠.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이거 무조건 절차입니다. 두 개 이상의 조건이 보이면 엔드 조건인지 오화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문맥에 뭐뭐 이거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요거 보시고 아 이게 엔드 조건이구나 라고 판단. 그리고 액세스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그러면 엑셀이 7점. 조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요거죠. 값을 계산하겠다. 평균값을 계산하면 두 개 이상의 조건 값을 모두 만족하는 평균을 계산하여 표시하겠다. 평균 에버리지 조건 if 두 개 이상 s 그래서 에버리지 if 수산 함수가 생겨나고요. 빈셀 선택하시고 다시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수식에 인수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함수 삽입 썸이프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범주 모두 에버리지 if 수를 찾으시고 자, 이 녀석이 썸이플스라는 함수 할 때 제가 주의드렸던 게 합계 계산할 범위가 먼저 오는 것처럼 여기도 평균 계산할 범위가 먼저 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조건에 맞지 않는 녀석을 버려버리는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 첫 번째 조건값 찾을 범위 엔드 조건이기 때문에 어느 조건을 먼저 처리하셔도 상관없다. 저는 화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 범위 첫 번째 조건값 영업부를 찾는다.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 변부 처리 두 번째 조건값을 찾을 범위 엑셀 범위에서 70점 이상 요거 설명 형태적으로 여기 값이 와야 되다 보니까 이런 형태는 문자라고 엑셀이 이해하겠죠. 그래서 쌍따옴표 묶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유를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값이 70점이 나온다. 결과가 뭐 제가 타이핑 치는 거 화면에 어딘가에 있으니까 잘 보고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크게 무리는 없을 거고요.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적는데 이런 거 오타 생기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간지 보시고 오타 생기면 다시 또 수정해서 쓰시고 그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된다. 한 방에 해결된다. 뭐 그러면 좋은 현상이긴 한데 그렇게 또 너무나 좋다고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항상 시행착오를 좀 겪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오래 기억이 남죠. 자, 그 밑으로 가겠습니다. 밑에 있는 표로 가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이 표를 보시고 인원수가 몇 명이죠? 인원수가 이만큼이에요. 5명. 그 5명을 어디서 해야 됐죠? 5명의 근거는 여기를 읽었나요?
자,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해도 저도 여기를 보고 5명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럼 생각을 조금 달리 한번 해봅시다. 홍길동에 대응되는 엑셀 점수, 나길동에 대응되는 엑셀 점수, 그러니까 각각의 이름에 대응되는 엑셀 점수가 다 존재하네요. 우린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숫자 5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엑셀의 점수가 총 5개다. 그게 곧 인원수가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리는 함수를 좀 알아야 되겠네요. 카운트라고 합니다. 카운트 숫자. 이건 그냥 바로 할 겁니다. 이걸 카운트. 마법사에 안 갈 겁니다. 카운트. 가로 열고. value. 인수 기억나세요? if 함수 어제 하셨죠? value if true, value if false. 모든 데이터 종류다. 상관없이 어떤 데이터 종류도 다 여기서는 다 받아들이겠다. 어떤 종류든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네? 어떤 종류 다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죠. 그러면 요 범위 안에 숫자 데이터가 카운트 숫자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이꼴 카운트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표시 가로 열고 이런 범위 들어가면 결과값이 뭐가 나올까요?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밸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데이터 다 받아는 준다 그랬거든요. 그 대신에 받아서 뭐 카운트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린다고.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숫자 데이터가 몇 개 있습니까? 한 개도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샵 밸류 이런 샵 뭐뭐뭐라고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건 완벽하게 잘못된 거.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없으니까 0이라고 대답한다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인원이 몇 명이면 당연히 눈길이 여기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카운트나 함수 써서 이거 지금 처리를 못하니까 이걸 헤아려 주는 방법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를. 자, 그래서 그냥 특정 데이터가 아니고요. 그냥 엑셀에서 다루는 문자, 숫자, 날짜, 시간, 논리 데이터든 어떤 데이터든 그냥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려 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count A. 카운트라고 읽는 분도 있고 뭐 카운트 A라고 읽는 분도 있고 저는 그 카운트 A라고 읽을게요. 그냥 이것도 바로 하겠습니다. 이거 카운트 A. A가 all입니다. all.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면 이 범위 안에 데이터가 몇 개 있죠? 문자 데이터 5개 있죠. 그래서 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더 작성해 볼까요? 이꼴 count A 가로 열고 엑셀 범위. 이건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든 데이터는 다 받아주는데 value count A의 역할이 뭐라고요? 데이터의 개수. 그럼 여기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가 있습니까? 숫자 데이터 5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라고 대답하겠죠. 그래서 count A는 문자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려주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냥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려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count A 가로 열고 부서 범위 드래그. 이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여러분 생각에 4라고 대답하겠죠. 놀지 마실 때. 즉 뭐냐면 비어있는 셀은 카운팅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카운트로 갑니다. 카운트도 마찬가지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운트 가로 열고 액세스 범위 드래그. 그러면 여기도 비어있는 셀은 카운팅하지 않는다. 뭐 그런 특징까지 다 알아두시고 자, 방금 사용하고 계시는 이 표에서 데이터가 없는 셀은 몇 개가 있죠? 즉 비어있는 셀.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빈셀, 공란 이렇게 표현해 드렸던 셀이 몇 개 존재하죠? 2개 존재하네요. 자, 저 빈셀의 개수를 헤아리겠다. 이꼴 카운트 개수 블랭크 빈셀 공란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로 열고 범위 설정.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비어 있는 셀이 2개 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부서가 영업부인 인원수, 그럼 부서가 영업부인 인원수 3명이네요. 그러면 부서가 영업부라는 조건이고 거기에 개수, 사람 수를 개수라고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영업부의 개수, 한 개의 조건값에 맞는 개수를 계산하여 표시하겠다. 개수 카운트 조건 if. 그래서 자, 이건 자 하나만 갈게요. 카운트 if 빈 셀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 마법사 창을 띄우시고 카운트 if 찾으시고 요 녀석은 특징이 뭐냐면 카운트 if 찾았죠? 조건만 나열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맞는 것들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개수는 자연스럽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 범위 앞에서 다 하신 거죠. 여기까지는 크리테리어 영업 직접 입력 조건만 나열하면 개수는 파악이 되어진다. 확인. 자, 부서가 영업부이면서 엑셀이 7점 이상인 인원수는 자, 부서가 영업부 엑셀이 7점 이상 조건 두 개 이상의 조건은 AND인지 OR인지 판단하셔야 된다. 그래서 문맥에 뭐뭐이면서라는 표현이 있네요. AND 조건이다. 두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계산하겠다. 그럼 이 어떤 함수 써야 되냐면 두 개 이상의 조건값을 모두 만족하는 개수를 계산하여 표시하겠다. 개수, 카운트, 조건, if 두 개 이상 s, 카운트 if 쓰는 함수 씁니다. 바로 할게요 이건. 그래서 조건만 나열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몇 개 있죠? 두 개 있죠, 두 개. 모두 다 만족하는 게. 카운트 if 쓰. 걱정이 잘 되는데요. 걱정이 좀 되는데요. 화면을 잘 안 보시는군요, 여러분들이. 난 문제 풀 때 그럼 또 문제만 풀겠네요. 제 설명 안 들으시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취향이라 공부 패턴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는데. 자, 첫 번째 조건값 찾을 범위. 첫 번째 조건값 영업부. 두 번째 조건값 찾을 범위. 엄마. 70 이상 쌍따옴 묶어야 된다 했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 그 밑으로 가겠습니다. 10부터 50까지 데이터가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값이 얼마죠? 50. 가장 작은 값이 12. 그러면 가장 큰 값을 우리가 최대값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영어 단어가 아마 맥시멈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 맥시멈이 앞자리를 따서 맥스라는 함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영어 단어로 미니멈쯤 될 겁니다. 그 앞자리를 따서 민이라는 함수 씁니다. 엑셀에서. 이거 그냥 바로 할 겁니다. 이거 썸이나 에브리지와 같은 그런 함수입니다. 이꼴 맥스. 숫자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가로 열고 넘버. 인접해 있으니까 범위 설정. 이 범위 내에 가장 큰 값은 50이다. 자, 최소값 민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민 엑셀에서 민. 100만 개나 되는 데이터에서 최소값 찾으세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큰 무리 없죠, 이게. 이 내용 자체는.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다시 10부터 50까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큰 값이 얼마죠? 사실 두 번째 작은 값이 얼마죠? 20. 그래서 뭐 세 번째 큰 값이 얼마입니까? 세 번째 작은 값이 얼마입니까? 이런 질문 던지고 그걸 찾아야 되는데 100만 개나 되는 데이터에서 그런 그 두 번째 큰 값, 세 번째 큰 값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함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몇 번째 큰 값을 찾아서 표시해 준다. 라지라는 함수 씁니다. 라지.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의 함수 삽입 라지라는 함수 찾으시고 제가 이런 단어를 모르는 라지 확인. 자, array. 또 새로운 이제 인수들이 또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요건 데이터의 범위라고 해서 하세요. 데이터의 범위. 10부터 50까지 데이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적으로 셀 범위. 뭐, K 몇 번째? 그래서 1, 첫 번째, 2, 두 번째, 3, 세 번째, 라지 큰 값. 우린 그 중에 두 번째 큰 값을 표시하겠다. 확인. 자, 그러면 몇 번째 작은 값도 표시해주는 함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라지의 반대 개념이 되는 단어가 뭐가 되겠습니까? 스몰이 되겠죠. 함수명 스몰을 쓰는 겁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 몇 번째 작은 값을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찾아서 스몰 바로 이러고 인수는 array 데이터의 범위 10부터 50까지 k 몇 번째 두 번째 스몰 작은 값을 찾겠다. 밑으로 가지 마시고 위로 올라갈 겁니다. 엔터 20. 자, 위로 올라갈 겁니다. 아까 맥스 하셨던 위로 올라갈 겁니다. 맥스민 쪽으로. 자, 최대값이라는 이 용어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 첫 번째 큰 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최소값도 표현을 달리 한다면 첫 번째 작은 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몇 번째 큰 값이라는 의미의 함수를 배우셨죠. 그러면 맥스를 찾을 때 첫 번째 큰 값을 찾겠다라고 해석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이터의 범위, array, 콤마 k 몇 번째, 첫 번째. 자, 스몰도 민도 마찬가지. 첫 번째 작은 값이니까 스몰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되고. array 데이터의 범위 콤마 1 가로 닫고 엔터. 그래서 시험에 맥스민이 나오면 조금 쉬운 거고요. 라지 스몰로 나오면 좀 어려운 건데 아마 제가 알기로 아마 반반 될 겁니다. 반반. 네? 최대값 구하셔야 할 때 이 녀석이 한번 나왔으면 이 녀석도 그 다음에 나오고 뭐 이렇게 반반쯤 된다. 그래서 엑셀 함수 실력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공부를 안 하면 이건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공부해도 아시는데 이거 저렇게 이렇게 접목시키는 걸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라지 스몰로 나온다. 그건 내용이 좀 어렵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10부터 50까지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전에 혹시 분산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표준 편차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뭐 통계적 뭐 공부를 하시거나 자료를 읽어보신 분이지 않을까. 이거 통계에 나온 용어고요. 뭐 이걸 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뭐 그동안에 뭐 통계 쪽에 뭐 관심이 없으시겠죠. 그러나 시험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게 분산이 뭔지 표준 편차가 뭔지 그런 의미 설명은 하진 않을 거고요. 그냥 분산 계산한 함수가 베리에이션의 앞글자를 따서 VAR이라는 함수를 사용한다. 표준 편차 계산하는 건 함수는 표준 편차 스탠다드 베리에이션의 조합을 해서 영어 철자를 조합해서 stdev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꼴 10부터 50까지 분산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VAR 그냥 바로 할 겁니다. 가로 열고 뭐 잠깐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 분산이라는 걸 계산하려면 평균값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평균값을 계산할 때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는 숫자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분산도 숫자 데이터가 있어야만 계산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10부터 50까지 범위 가로 닫고 엔터. 자, 분산의 루트라는 기호 아시죠? 제곱권이라는 루트라는 기호. 자, 이꼴 루트 씌운 게 분산값에다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값인데 이 표준 편차값을 구할 수 있는 함수가 자체적으로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 구하는 함수는 stdv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이게 의미를 알고 싶으시면 통계 공부를 좀 하시든지. 자, 분산을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를 쓰니까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할 때도 데이터의 종류가 숫자 데이터가 필요하다. 지금 제 화면 보고 계시나요? 10부터 35까지의 데이터들 중에 위치가 맨 중간,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펼쳐놓고 반을 딱 접었을 때 접히는 부분이 어디죠? 20인가요? 그걸 중간값,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런히 나열해 놨지만 실제는 뒤죽박죽 막 섞여져 있습니다. 몇 개가? 100만 개라는 데이터가. 그 중에 가운데 위치가 가지런히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찾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값을 찾는 함수가 미디언이라는 함수입니다. 미디언. 바로 하시겠습니다. 바로 할게요. 가로 열고. 왜냐하면 인수가 뭐 복잡한 건 아니고 내용만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되니까. 자, 넘버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이번에 데이터가 5개가 아니고 자 6개입니다. 요만큼. 자, 중간에 중간값,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 이번에는 얼마죠? 얼마? 20? 30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이 두 숫자의 평균값을 씁니다. 그래서 25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꼴 미디언 가로 열고 범위 설정.
이게 그냥 미디언이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경우수를 나누는 건데 홀수계일 경우하고 짝수계일 경우하고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틀리다는 건데 우리가 그걸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계산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엑셀이 할 겁니다. 다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전달해드리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100만 개 중에 뭐 우리가 못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녀석 알려주겠죠. 뭐. 어쨌든 함수명 미디언.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10, 20, 30, 40, 10, 20, 40, 40, 40이라는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데이터가 뭐죠? 40. 그걸 뭐라고 하냐면 채빈 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채빈 값. 그 빈자가 이제 한자 표현이고요. 뭐 빈도수를 이야기해서 출현 횟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때 사용한 함수가 MOD입니다. 가로 열고 범위 설정 가로 닫고 엔터. 큰 설명 없이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는 것들은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주 출제되지 않는 게 이제 갑자기 나오면 이제 힘들죠. 우리가 자주 안 쓰니까. 자, 질문에 암산 하나 하셔야겠는데요. 홍길동이 20점이죠. 몇 등입니까? 홍길동이 20점 몇 등이죠? 4등. 오케이. 땡큐. 자, 등수를 그러면 우리가 이런 등수를 100만 명이 있습니다. 등수 구할 때 우리가 지금처럼 암산을 100만 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등수 구한다, 순위를 구한다, 랭크라는 함수를 씁니다. 랭크. 이 랭크라는 함수는 엑셀 프로그램 처음 만들 때부터 있던 함수명입니다.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2019 버전 엑셀 365라는 버전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랭크. 자, 그러면 등수 매기는 방법에 대해서 랭크 함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빈셀 선택하시고 자, 홍길동 20점이 몇 등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수식에 함수 삽입 랭크란 함수 랭크 찾으시고 랭크 확인 넘버 자 넘버는 우리가 등수 매길 때 잘 생각해서 여기 지금 16분 뭐 하여튼 뭐 사람이 있는데 내 등수를 매길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죠? 홍길동의 20점입니다. 등수 매길 때 제일 필요한 게 그러면 홍길동의 20점이 필요하겠죠. 네? 그게 첫 번째 인수입니다. 그걸 이제 개별 자료라고 설명할게요. 개별 데이터, 개인 데이터, 개별 데이터. 네? 첫 번째 인수. 자, 두 번째 인수는 자, 등수 매길 때 혼자 홍길동 엑셀 점수 20점 한 개만 있으면 등수 매기져요? 아니죠. 우리가 등수를 매길 때 전체의 엑셀 점수가 다 필요한 거죠. 그럼 저 녀석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게 두 번째 인수입니다. 이렇게. REF 레퍼런스가 있어서 여기 또 그냥 셀 범위라고 그냥 해석하세요. 셀 범위라고. 자, 그다음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데이터를 아까 방금 제가 홍길동 20점입니다. 몇 등입니까 물어보니까 4등이라고 암산을 하셨잖아요. 근데 엑셀은 못합니다. 그럼 엑셀이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지금 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뭔가 조작을 하셨습니다. 머릿속에서. 근데 엑셀은 그 조작을 할 줄은 모릅니다. 사용자가 지시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어떤 지시를 해야 되냐면 전체 자료를 가지런하게 나열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일명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데이터를 나열하는 기능을 우리는 정렬이라고 합니다. 정렬. 그 중에서도 그 낮은 값부터 큰 값으로 정렬하는 이 기준을 우리는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나열하는 이런 정렬을 나열하는 이런 정렬을 우리는 내림차순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요건 아마 뭐 생활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이고 이미 개념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액자 밑에 있는 내용 읽어볼게요. 이제 0이나 생략하면 생략은 일단 안 하려면 인수를 아주 특별한 사정이면 여기서 또 생략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내림 차순 방식으로 등수를 매긴다. 이게 무슨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0이라고 하면 내림 차순 방식으로 등수를 매긴다. 그러니까 0이 아닌 다른 값을 지정하면, 자, 컴퓨터라는 녀석은 이진수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1, 0이 아닌 다른 값은 1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1. 그러면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정해준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0 하면 전체 이 점수, 엑셀 점수 자료를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순으로 나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부적으로, 엑셀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4학년에는. 이렇게 해서 등수를 매기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20점이 어디냐고요? 찾아갑니다. 순차적으로. 20점이 여기 있네요. 20점이 몇 번째 있죠? 맞는 20점이 네 번째 있죠. 그게 등수입니다. 그럼 역으로 등수를 매겨야 될 경우에 1이라고 적으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전체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나열해서 등수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20점이 어디 있죠? 두 번째 있죠. 그래서 2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판단에 나는 이걸 오름차순 방식으로 등수를 매겨야 됩니까? 내림차순 방식으로 등수를 매겨야 됩니까? 오케이. 들으셨죠? 자, 이건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면 요 전체 자료를 보십니다. 전체 자료가 엑셀 점수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점수라는 개념은 보편적으로 높은 점수가 1등이잖아요.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수는 나열해서 등수를 매기라 해야 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내림차순 방식으로 등수를 매기세요. 제로. 여기까지 지시를 해야만 엑셀이 등수 계산을 해준다. 자, 그런데 시험에 2020년도 12월 31일까지만 하더라도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등수를 매기세요라고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크말 2급 시험에. 그런데 2021년도 1월 1일부터는 랭크 함수는 시험에 내지 않겠답니다. 그 대신에 이름만 틀리지 똑같은 내용을 가진 함수가 있습니다. 랭크.eq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랭크.eq. 이 함수를 통해서 등수 매기라고 합니다. 두 개 다 똑같습니다. 이름만 틀립니다. 이름만. 그냥 내용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이름만 틀립니다. 이름만 틀립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등수, 자, 홍길동의 등수만 구할 거예요? 아니죠. 홍길동의 등수만 구하는 게 아니라 나길동, 너길동, 김길동, 이길동에서 100만 명의 등수를 다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무슨 함수 쓸 거라고요? 우리는 랭크.eq라는 함수를 쓸 거라는 겁니다. 랭크나 랭크 다 내용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네요. 내가 고생을 안 하려면 무슨 기능이 필요하다고요? 자동 채우기 기능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 숨 쉬듯이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배워야 됩니다. 이거 그냥 셀 주소 딱 보는 순간. 그러면 자동 채우기 몇 번 써야 될 구조죠? 아래쪽으로 한 번만 사용하시면 되죠. 이때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된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저장, 단축키, 컨트롤 S 해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11시부터 진행하겠습니다.